온몸이 만신창이란 말이 이보다 더 어울릴 때가 있을지. 아닌 게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새서 거의 지옥과도 같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윗집은 놀러 갔고요. 마침 여기 위치가 그 비싼 좀 장비들이 물려있는 곳이라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의 심정으로 잠도 거의 못 자고 닫고 짜고 말리고 닫고 짜고 말리고를 밤새 했네요. 지금 제가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 노탁석 세 분에게 많은 걸 맡겨야겠습니다. 5월 30일 오후 30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듣고 왔습니다. 적절한 오프닝 곡이네요. 피땀 눈물. 자, 우리 한경아님, 아이쿠야 정말 큰일이 있었네요. 밤새 보초 서느라 긴장하시고 지금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담비 아빠님, 안산 강남간 3102 3102번 공공버스 기사입니다. 항상 승객분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길 막히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요즘은 근데 뭐 쉬는 날 안 가리고 매일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늘 저기 시간에 쫓기시고 또 정류장 또 승객들 신경 쓰셔야 되고 안전 신경 쓰셔야 되고. 건강하세요 담비 아빠님. 김나혜님, 김소영님, 김민아님, 문성희님, 한미숙님, 이승호님, 권은지님, 3453-2258 쓰시는 분, 이외에 많은 분들 오늘 또 이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늘 감사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주말에 비가 오고 나서 날이 좀 더워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습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제 저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아, 드디어.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저희 집은 좀 통창이어서 해가 예. 또 한 번 들어오면 좀 열이 갇히는 그런 구조여서 또 너무 덥더라고요.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덥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낮 기온이 29도로 어제만큼 덥다라고 하고요. 오늘 낮 동안 서쪽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날씨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또 수도권 남부 그리고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쪽에는 소나기 지나는 곳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혹시 아직 안 나가셨다면 우산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가 또 올 수도 있군요. 네. 내 앞에서 비 얘기하지 마. 왜요? 오늘 금지요. 미안합니다. 물, 습기, 윗집, 이웃 이런 거 안 돼. 전생 뭐 이런 거. 이 중요한 문자 좀 읽고 갈까요? 아, 예, 조현진님 네. 읽어주세요. 네. 비타민 안 먹는 날은 있어도 비타민 같은 희애님의 애지중지 뉴스는 꼭 들어야죠. 아이고, 비타민. 그렇습니다. 비타민 저 좀 주세요. 팡팡 지금 드리고 있는데 팡팡. 전혀 못 느끼겠는데. 기래요.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금리 경쟁 불붙는다입니다. 네, 내일부터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됩니다.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계 최초야? 그렇습니다. 아, 불안한데. 불안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게 대체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내일부터입니다. 31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본격 가동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원래 갖고 있던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이고요. 또 참여 금융사는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의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등이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출 비교 플랫폼으로 나선 서비스는 N플랫폼, K플랫폼 등등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쓰시던 플랫폼들이 웬만한 건 다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아서 왜요? 해주세요. 제가 지금 네, 네, 한번 해보면요. 힘들어요. 일단 사실은 혹시 대환 대출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이 대출을 갈아탄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기존에 이 플랫폼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은행 가서 상담 받아야죠. 혹시 뭐 수수료 나오는 거 있으면 수수료 나오는 거 얼마인지 또 계산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갈아타려고 하는 다른 은행도 또 방문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부분이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점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요거를 개선하겠다는 게 주 목적인 거고요. 아무래도 뭐든지 처음에는 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약간 퍼주기식 그런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 플랫폼으로 나선 업체들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토스, T사라고 부를게요. 예.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한 T사는 2주 만에 신청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도 대출 갖고 계시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려고 나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T사는 저축은행이랑 캐피털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말까지 수수료를 40% 정도 인하한다라고 나섰고요. 예. 카카오페이, K사는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시중의 5대 은행 모두 다 입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개수수료 마찬가지로 인하할 거라고 하고요. 네이버, N사는 저축은행 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중개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여러 플랫폼 잘 비교해보고 활용해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있나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플랫폼에 대한 우려, 이 인프라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인프라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출을 갖고 있던 분들이 다른 금융사로 가는 게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예.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저축은행들이 우리가 막 미국 은행 망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축은행도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좀 무섭다면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좀 건전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들의 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우려일 뿐인 거고 뭐 혹시 진짜 좀 그렇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면 정부에서 또 나서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당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신용대출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올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 아까 비 온다 그랬나? 온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서울에?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 남부 쪽이니까. 경기 쪽? 그렇죠. 충청이랑 경계 그쪽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나기 또, 쪽. 오늘 또 비 오면 오늘 또 잠 못 자요. 서울은 안 나 진짜 이 나이에 이틀은 좀 힘들다 진짜. 밤새는 게. 와 정말 어떡하지? 서울엔 일단 소식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와 지금 귀에. 공항 여기 패닉이에요. 아이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다음 뉴스 가요. 네, 두 번째 소식 걷기 여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입니다. 네, 6월 9일까지 걷기 여행 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요즘 정말 딱히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둘러보기 좋은 우리나라의 외곽길 정보들이 아주 잔뜩 있는 그런 주간이고 행사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했다 안 했다 했었는데 또 코로나 이후에는 걷기 딱 좋고 여행 다니기 좋고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그렇군요. 다시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코로나 이전에 있었다가 꽤 오랜 시간 사라졌고 맞아요. 다시 돌아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음. 한 3, 4년 정도 못했다가 묵혀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나타난 건데 이건 정말 좋은 행사입니다. 우리가 코리아 둘레길을 비롯해서 전국의 500여 개의 걷기 여행길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소개가 다 되고 재조명이 되고요. 또 행사도 많이 합니다. 예. 우리 플로깅 소식 전한 적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는 그 행사도 같이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코리아 둘레길이 뭐야?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둘레길. 그렇죠. 둘레길은 둘레길인데 앞에 코리아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면서 함께 걷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여진 거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꽤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곽을 거의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로는 10배 정도 되고요. 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랑 비교한다면 한 5.6배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긴 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0km씩 걸으면 한 4개월 정도를 걸어야 완주할 수 있는 수준. 4개월이요? 네, 근데 뭐 이걸 다 걸으라는 건 아니고 예. 그 사이사이에 좋은 길이 많으니까 골라가면서 한번 걸어보십사 하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예, 4개월은 좀 심하고요. 그렇죠. 몇 가지 추천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강원도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바로 산꼬라데이 길을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꼬라데이라는 거는 강원도 토속어인데요. 산골짜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8개 코스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광부들이 탄광으로 걸어가던 길인 광부의 길 코스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광부들이 하루를 다 끝내고 이렇게 탄가루 같은 것도 씻고 했던 장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욕탕, 또 동전을 던지면서 가족이 무사하기를 기원했던 옹달샘 등등이 있는 옛날의 광부들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하고요. 그렇겠군요. 네, 또 전라도에서는 달마 고도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길은 원래 또 유명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국의 산티아고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이 자연 환경을 최대한 손상을 안 시키려고 이 길은 중장비를 아예 안 쓰고 다 인부들이 달려들어서 삽, 호미, 지게 같은 걸로만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걸으면서 또 친환경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으로만 그걸 다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했지 그걸? 또 서울 근처에서는 화성, 제비꼬리길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기는 제부도랑 궁평항을 잇는 길인데 화성 실크로드라고도 유명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예. 어딘지 아세요? 예, 알아요. 하루에 2번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옛날 추억이 있어. 그래서. 예. 그래요? 예. 가보시면은 또 좋은 구경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맛집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근데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경상도 쪽에 뭐 한 둘레길. 네, 저 둘레길 말고 포항 쪽에 외가가 있어가지고 어허. 예, 포항도 둘레길 좀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은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이영희님도 저희 지역도 걷기 하면서 플로깅 같이 하면은 지역 상품권 줘요라고 좋다. 해주셨고 3159님은 추천을 해주셨어요. 부산의 갈매길 이름이 너무 예쁘다. 너무 좋습니다. 영도 흰여울마을 앞 바다 경치 죽여줍니다. 갈매길 갈매기가 막 이렇게 있나 보다. 흰여울 마을은 엄청 유명해요. 그래요. 이 이거 벽화도 되게 예뻐가지고. 영도 쪽에 멋진 게 많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맛집도 많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정보 포함해가지고 두루누비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두루두루누비라는 거죠. 아하. 두루누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요런 정보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답 그러니까 퀴즈 어디서 나와요? 퀴즈 뒤에서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와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이것 여행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1번 걷기, 2번 뛰기, 3번 구르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땅 위에 천장에 물이 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패닉의 로신한테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걷기였지요. 자, 선정답자 홍지현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일반 정답자 김화순님 9504 6733 8436 쓰시는 분 축하드려요.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순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는 허지웅 쇼 들으면서 하루 만보 걷기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잘하시네요.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 새싹 소개하는 토막 시간입니다.
김가영님이 웅디 목소리 들으면 왠지 모르게 편해져요라고 또 좋은 말씀 남겨주셨는데 김수경님, 최금환님, 한정경님, 이혜숙님, 최문영님, 김장희님, 이선영님, 8194 쓰시는 분 이렇게 또 새싹분들이 이렇게 눈에 톡 들어오네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재미있게 들으시다가 또 오세요. 자, 오늘 맛집 탐방 남들의 수다가 폭발하는 시간 노탁 속의 맛맛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노포 맛집이래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의 맛맛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얼마나 이게 입에 익어버렸으면 석을 빼겠어요. 아니 그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자, 일단 영원한 맛 선생님 할미 밥입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언어 위에 뭐 그냥 범죄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결석의 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석입니다. 그렇군요. 엄소리님께서 저분 이름이 뭐였더라? 하도 자주 빠지셔서 이젠 이름이 헷갈리네요. 이오석? 이후석? 이후석인갑다. 맞다. 이결석 소장님. 결석이야. 오늘 저 성습 결석자분 곤장 가나요? 곤장. 저번에 곤장 한번 얼추했다가 지금 곤장이 그 중국에서 배송 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요즘은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곤지암까지 왔답니다. 곤지암에서 좀 걸리는데. 네, 거기 많이 막혀요. 그래도 걸리죠. 정말 다행인 게 지난주 이제 그 소장님이 결석하신 이유가 어떤 뭐 입찰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있었는데 됐대요. 그래요. 일을 수주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계약을 따내셨다고 하더라고요. 3천억대. 네, 그 정도. 비슷해요. 진도준이가 와, 누구는 결석도 하는데 돈도 벌어. 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혹시나 해서 내려갔는데 그게 마침 그래도 우리 내가 결석까지 하고 갔는데 결과 안 좋았으면 또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왜 빈손으로 왔어요? 빈속으로 왔습니다. 제가 언제든 채워드릴 그 용의가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밉살 맞지? 언제든 맛있는 걸 원하시면 제육볶음 뭐 3kg 정도 이렇게 드시면 오늘 제 걸 듣다 보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 오늘 나옵니다. 자신만만해. 자신만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노포 맛집 주제인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눈썹 문신하셨네. 문신이 아니고요.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반영구. 반영구? 그게 그거 아니야? 나 잘 몰라서. 아니요. 영구 눈썹에서 반영구. 띠드리리리.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나 탁 PD는 잘 눈치를 못 챘고 좀 보자마자 알았어요. 밖에 계신 PD님이랑 웅디는 바로 PD님도 알았어요? 어때요? 네.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되게 밋밋했는데 중간에 이제 금이 하나 거지면서 짱구다. 짱구 아니에요. 눈매가 진해지시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코 밑으로 가리시면 그 리쌍의 길? 내가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짱구를 한 주 빠지더니 짱구가 돼서 오시고. 아니요, 2주 전에는 인도 사람이었어요. 짱구 소장님과 함께 오늘 노포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노포 맛집. 네. 여기 기대가 큽니다 오늘. 네, 이제 국립국어원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노포가 늙을 노자에 가게 포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뭐 몇 년 전부터 오래된 식당을 찾아가는 분들이 좀 많아졌고 예. 그다음에 오래된 식당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흐뭇하고 뭐 오늘 사실은 탁 PD님이 주제 순서를 좀 바꿨거든요. 네. 근데 TMI를 준비를 안 해오셔가지고 좀 조금 그래요? 의아합니다. TMI라기보다는 오늘은 뭐 노포는 사실 뭐 좀 짧게 이야기하면 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먼저 생겨난 개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한 50년은 넘어가야 이제 노포, 일본 발음으로는 시니세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데 요 개념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90년대 차용이 되면서 일본 단어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 한자음으로 읽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 20년만 지나도 노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좀 점포들이 대다수가 이제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주거 면적이 좁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또 자주 되고, 그러니까 한 가게가 이렇게 오래 가는 건 힘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한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고, 그래서 2020년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그 오래된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100년 가게 88곳이 있고, 아 이제 익숙하지. 네네, 전국에는 한 724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이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노포의 규정을 한번 내리고. 아 그럼 오늘 뭐 이제 네네. TMI 역사까지는 아니었고 네네. 간단하게 또 간단하게, 이렇게 맛을 단촐하게. 보여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노포라는 게 오래된 맛집인 거니까 결국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식당이죠. 예. 네. 저는 하도 노 작가가 노포노포 그래가지고 예. 노 작가가 좋아하는 가게가 노포가 아니야. 저는 노포자인 사실은 줄 뭐 알았어요. 노포라는 표현 자체는 쓰질 않는데 아까 이제 탁 PD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해진 규정이나 뭐 기준은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예전과 달라진 것 중에 저는 이제 좀 기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식당 자체를 물려주거나 대를 이어서 하거나 네네. 이런 일이 되게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도 좀 있었고 너무 힘드니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나 자식들이 이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깨닫고 물려받거나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또 요즘 보면은 약간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게 그 신스 땡땡땡땡을 좀 남발해서 아 예. 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노포도 아닌데 이를테면 맞아. 이제 다른 분이 운영하던 가게를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물려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상표만 가지고 오면서 하는 것까지는 뭐 그래도 에이 좀 뭐 이해해주자 할 주인만 법한데 바뀐 거니까요. 예, 주인이 바뀐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노하우는 다 저기 전수를 받았어야 그게 그러니까 근데 쓸 이제 수 있는 그게 거지. 아니라 아예 이제 지어내는 것들도 있다고 해서 예. 이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이런 맛집 위주로 좀 가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거 봤어요. 신스 2012? 많아요. 그럼 뭐, 많아요. 네. 너 그래서 처음에는 신스 2012? 저는 그 당해도 봤어요. 당해. 올해.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올해 노포가 2023이면 될 집이다. 신스 2023. 해적왕이 될 가게. 그러고 보니까 오늘 탁피디님 느낌이 네네. 해적왕이 될 사나이인데요? 제가 이제 바다 건너 다음 주에 좀 이제 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맞다. 다음 주 결승 예고인가요? 결승 예고입니다. 아 네네. 오늘 뭐 정상이는 노 작가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 작가님과 네. 루피와 짱구와 짱구가 아니라 터키 사람. 트리키에. 자 우리 그러면은 첫 번째 맛집으로 한번 가볼 텐데 그 전에 잠깐 미리 예고해드리고 우리 즉석 민원 해결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뭐 오늘 뭐 부모님 모시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기 맛집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여자친구랑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기 맛집이 없을까요? 이런 즉석 민원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로 질문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3부 시작할 때 노 작가님 또 우리 탁재현 PD님 이우석 소장님께서 즉석에서 바로 여기가 좋다 고민하실 거면은 이렇게 해서 단문자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게시판 우리 고릴라 게시판이 아니라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맛집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에도 참 오래된 특히 이제 원도심 위주로 그 동네에 오래된 식당들이 많은데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비읍집이고요. 예. 여기는 제가 여쭤보니까
45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 자주 가시네. 예. 네, 부산뿐은 아니고 이 어머님은 이제 아마 충청도에서 내려오신 분 같은데 서울 사람이 부산에 자주 갈 때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메뉴판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찌개 위주로 이제 내는데 와, 물론 표정 뭐 하나 안 변하는 거 봐. 국수도 있고 라면도 있고 한데 보통 뭐 김치찌개, 호박, 돼지찌개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이날 이 집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먹었습니다. 어떤 거죠? 오삼불고기입니다. 오. 오삼불고기 1인당 10,000원인데 그게 제일 비싼 거라고요? 제일 비싼 거예요. 야 최고다. 일단 그 상차림을 보시면 웅디가 좋아하는 양은 둥근 런 좋다. 쟁반에 모아가지고 이제 내어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노포의 기본 자세.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음. 근데 여기 정말 이제 반찬도 다 좋고 일단 밥이랑 제가 갔을 때는 국이 달걀을 푼 북엇국이었고요. 그다음 반찬 중에 보통 이렇게 백반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생선구이가 하나쯤은 끼게 돼 있죠. 심지어 오삼불고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를 구워서 주셨고요. 그다음에 반찬 중에는 저 달걀 프라이 약간 그 전처럼 부쳐낸 저 달걀 프라이가 너무 좋았고 뭐 김치, 도라지 무침, 톳, 뭐 미역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하게 싸 먹을 수 있는 걸 그렇지. 주세요. 그러니까는 상추 주시고요. 그거 이외에 양배추. 다시마랑 양배추를 삶은 걸 주세요. 그래서 그 각각의 용도에 맞는 장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쌈장도 있고 초고추장도 있고 약간 멸치젓갈인가 젓갈이 들어간 그 찍어 먹는 소스도 따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조합으로 드실 수 있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삼불고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오래된 식당들은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보통 양을 넉넉하게 잡으시죠. 제가 지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그쵸, 이 맛있겠죠. 불고기의 비주얼이 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비계가 층층이 그러니까요. 딱. 근데 저는 한 2주 만에 지금 웅디가 이 정도로 집중하고 몰입하고 천진난만한 박수를 치고 감자 때는 안 그랬나요? 감자요? 그런 걸 했었어요 우리가? 가루는요? 가루요? 제가 지금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육의 그렇지. 모습이에요. 맞아요. 옛날엔 맞아 이랬어. 맞아요. 그래서 우와, 왜 지금 가요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 돼지고기 한 점당 단위 면적이 꽤 큰 편입니다. 예. 야박하게 썰지 않는다는 든든해. 것이고 아, 여기 두께감도 가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입에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오징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좀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집들은 양념이 좀 진해야지 밥을 크게 뜨고 반찬과의 조합과 계속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구조 있잖아요. 밥, 고기, 반찬 또 밥 계속 이렇게 물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온 이게 그런 집이죠. 9,000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10,000원. 지금 올라서 10,000원이고요. 10,000원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뭐 찌개류는 뭐 7,000원짜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 여름에나 뭐 콩국수도 판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그 오랜 세월 사실은 이제 남편이 계신데 남편은 그 근처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세요.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총장님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사회에서 꽤 유명하신 분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 느낌에는 거의 혼자서 이걸 다 꾸려 나가시는 것 같아서 고생스러우시겠다. 제가 가는 오래된 식당들은 대부분 그 아버님들이나 남편의 어떤 도움보다는 또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또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음식 먹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찬도 근데 너무 실하게 나오고 훌륭하죠. 저건 네. 어떻게 10,000원? 특히 이제 부산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산물 쪽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역 무침도 있죠, 톳도 무쳐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마 쌈도 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생선도 구워 나오죠. 그러니까 육회를 바다와 육지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밥상이 되겠습니다. 육회를. 그렇습니다. 오징어도 굉장히 좀 신선할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다. 도톰하더라고요. 첫 집부터 진짜 강력한데. 장난 아닌데요. 오래된 집입니다. 이만한 제육의 퀄리티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입 먹고 싶은데 부산 사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부산 그렇죠? 굳이 안 사셔도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이면. 네. 근데 우리 그 얘기 한번 잠깐 이어나가 볼까요? 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자주 갈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연애죠? KTX 기장이라든가 직업이 뭐 기장 고속열차 기장 직업이라고요. 뭐 그렇다든가 뭐 그런 특별한 혹시 이유가 투잡하고 있겠죠. 있었어요? KTX도 몰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여행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게 좌천동이라는 곳이 부산역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첫 번째 일정을 소화할 때 가셔가지고 먼저 먹고 시작하시기 좋은 그런 또 위치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노 작가님, 네네. 장거리 연애는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의 마지노선이 몇 살까지일까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 없겠죠. 야 야, 근데 오늘 진짜 저는 잘 저는 모르지만. 노 작가님을 좀 존경하게 되는 게 어떤 거요? 우리 이렇게 하이에나 세 마리가 계속 예. 빙빙 돌면서 계속 물어뜯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근데 느낌인데. 몇 주 전만 해도 그러니까. 당황했잖아요. 예. 이제는 뭐 철사당했어요? 얼굴에? 얼굴에 철사. 아, 철사 이제 안. 보니까 날 잡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 뿌리 깊은 남과 뿌리 깊은 바람에 남과 아님일세. 모진 바람 몰아친데도 야 대단하구나. 노 작가님 뿌리를 내렸네. 내렸어. 뿌리를 내렸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돌발 퀴즈 드리면서 이제 3부로 가야 될 시간인데 자 오늘 노포 맛집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에는 한때 노포들이 즐비했던 뒷골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기억이 선명한데요. 맞아. 네. 조선시대 말을 피하는 길이란 뜻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도로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직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정말 공간이 없어져서 많이 맞아요. 서운해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를 직장생활 첫 해, 두 번째 해 이럴 때 매일 여기서 술 먹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요 특히 근처. 소장님은. 여기 근처니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자, 우리 이 도로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피맛골, 2번 두매산골, 3번 슬개골. 힌트. 제가 여기 잘 압니다 이 길을. 마지막까지 제가 거의 문 닫기 직전까지 그렇죠. 지켰고, 그래서 여기 가면 정말 노포 이름을 이루 열거할 수가 없어요. 뭐 너무 많아서. 맞아. 그래서 여기 정말 말도 많고 그래서 말을 좀 피해야 돼요.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피하지 않으면 귀에 피날 걸. 말을 안 피하면 귀에 피날 걸. 차라리 피날 걸. 밥 먹다가 혀 깨물어가지고 입에서 피 맛이 나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저 오늘 딱 중국집 소개할 건데 뭐예요, 거기 가면 그게? 양장 피 만나요. 이렇게 한 소리씩 하면 귀에 피날 걸. 아, 소장님. 지역에 출장을 가서 놀랍게도 계약을 수주하는 데 성공하고 대신 센스를 놓고 온 슬픈 모습. 하지만 눈썹 문신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시는 오늘 눈썹 얘기만 잘 들어도 귀에 피날 걸. 양장 피 정답. 만나가 더 나아요.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참 재밌는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님께서 제육은 고추장과 물엿의 조합이 맞아야 색도 맛있게 나와요. 저도 제육볶음 잘한다는 말 많이 듣는데 노 작가님이 방금 소개해준 맛집 꼭 가보고 싶네요.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은 제육도 단집이 좀 많아졌어요. 단맛이 네네네. 좀 강조가 되는. 개인적으로는 고추장과 물엿의 조합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고춧가루 위주로 맞아요. 좀 이렇게 맞아요. 날카롭고 말하려고 했어요. 칼칼하게 좀 건건하게 마르게 볶아내는 스타일의 제육볶음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육 앞에서는 그냥 무한 사랑이야. 근데 가끔 너무 맵게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단 게 낫겠다. 라는 이게 생각이 취향이 들긴 해요. 갈리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매운 걸 잘 못 먹지만 단 거보단 매운 게 낫다. 특히 제육은. 그 매움을 못 드셔보셔서 그래요. 제가요? 많이 맵더라고. 맵지. 저는 약간 어쨌든. 마이너한 취향일 수도 있는데 느끼하고 기름기 많은 거. 비계. 제육인데 오. 돼지 기름 이렇게 아, 좋아. 흥건한 거. 국물이 좀 좋아.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입에 피날 걸. 아우 재미없어. 정윤아님께서 부산으로 이사 가시나요, 노 작가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잠시 후에 나올 예정인데 JS의 종로에서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피해 버리네. 뭔 상관이야 여기? 네네. 어이구. 그래요, 노 작가님 행복하세요. 아 그럼요. 네. 부산 가도 거기 이제 그 지역 방송사에서 이 맛집 코너 진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부산 KBS 부산이야 부산 MBC에서 그 MC도 보기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너무 꽤 좋네. 오래전. 인연이 많다, 그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주 그냥 정착을 시켜버리는구나 그냥. 잘 가. JS의 종로에서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었어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노종작가, 특정 PD, 이우석 소장 세 분과 함께 오늘 주제는 노포 맛집 함께 여행해 보고 있어요. 자,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매일마다 이 시간에 잠시 코너 속 코너로 진행되는 우리 지역 추천, 지역 즉석 민원 어디 가서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요? 노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8501님이 얼마 전에 춘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점심에 먹을 춘천 맛집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예. 저랑 소장님이 합해서 담당 작가에게 9개 정도를 보내드렸어요. 네, 뭐 석사동, 뭐 요선동, 효자동, 뭐 퇴계동, 뭐 근화동 있는 식당들을 안내드렸고 종류는 뭐 햄버거랑 짬뽕라면 파는 집도 있고 막국수 집도 있고 김치찜 집도 있고 다양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춘천에서 정말 좋아하는 카페 3곳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이고, 야. 그래서 만약 동네 동선만 맞으시면 점심 드시고 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셔도 좋겠습니다. 야, 네. 8501 쓰시는 네. 분은 복 받으셨어요. 예, 잘 갔다 오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이 8501 쓰시는 분이 문자로 받으신 답 문자로 받으신 이 맛집들 리스트는 요것도 우리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오늘 소개되는 맛집 리스트 올릴 때 함께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춘천 가고 싶으신 분들, 춘천에 갈 일이 있는 분들 다 확인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맛집이 너무 좌천동. 대박이었습니다. 네네. 예, 사랑과 어떤 그렇습니다. 의지가 함께하는 네네. 그런 집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부선을 타겠습니다. 예, 예. 대구로 대구 가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대구가 아니라 원도심. 원도시. 예전엔 정말 화려하다 못해 일제강점기 때는 이쪽에 뭐 이중섭 화가가 막 담배 종이 있잖아요. 꽉 예. 거기다가 은박지에다가 그림도 그려서 전시회도 하고 시인 묵객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던 그 문화의 중심지 굉장히 향천동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웠던. 네, 그 곳에 거의 이제 광복 이후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대구가 산업으로 부흥할 때 네. 여기에 뭐 노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한 집이 있습니다. 일명 니은집인데요. 니은집? 네, 니은집이 이제 뭉티기라고 불리우는 예. 대구 뭉티기의 원조로 지금 뭐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조.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고기를 이렇게 뭉텅뭉텅 썰어서 팔았는데 손님들이 이제 뭉티기라 불렀다. 좋아. 예, 그래서 이 고기가 또 이제 보면 천엽 이런 부분도 따로 팔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로 판다는 거 보면 아니 그거 원래 그냥 주는 건데 왜 따로 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곱창집 가면 천엽 그냥 주는데 여기는 따로 팔아. 이게 보면 따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다 금액이 가격이 굉장히 싸요. 예, 그냥 호주머니 사정 가벼운 뭐 예전에 노신사들이 지금도 이곳을 찾아가지고 향수에 젓는 곳인데. 보통 이제 대구에서 뭉태기 드시려면 15,000원 갖고 못 드세요. 15,000원? 여기는 15,000원 드실 수 있습니다. 15,000원 택도 없죠. 네. 한우인데.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라고 불리우는 지금 보시는 게 스테이크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사실 보면 뭉티기를 그냥 구워낸 것 같아요. 이거 좀 구워서 나온 살짝 거네요? 레어로 엄청나네. 구우면 많이 이게 또 레어인데요? 질기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건 부위 자체가 우든 이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구워버리면 질겨요. 그렇구나. 네, 약간 이제 다다키라 그러죠. 겉에만 익히는 것처럼. 불만만 싹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봅니다. 아주 멋쟁이죠. 예, 멋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옛날 국수예요. 옛날 국수. 예, 양재기에 파는데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양념장을 탁 넣어가지고 드시는 이 지금 보시는 거. 지금 양은 그릇에 예. 콩나물 언뜻 보면 콩나물 국수인가? 아니요. 콩나물국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예. 그 비주얼인데 옛날 국수. 옛날 국수니까 멸치 국수에다가 소면이 딱 담겨 있잖아요. 이게 2,000원입니다. 2,000원. 네. 아, 2,000원. 깜짝이야. 라면도 2,000원에 와. 팔면 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국수입니다. 그리고 이 양념장의 맛이 또 예술이에요. 어떻게 그게 참기름 향이 가능하지? 확 풍기는 게 뭉치기 잘하는 집은 그 예. 마법의 양념장들이 있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으로 두루두루 드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석쇠불고기를 파는데요. 반인분을 팔아요. 반인분. 네. 그래요? 1인분이 아니라. 괜찮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무조건 2인분 이상 혼자 와도 1인분은 안 돼요. 그렇죠. 누가 있는데 여기는
반인분이 있습니다. 속세불고기 반인분 얼마예요? 반인분이 4,000원인가. 너무 야, 이거. 그러니까 국수 3개와 석쇠불고기를 하나 이제 곁들여서 드시면 되는 거죠. 또 혼자 가서도 정말 생각나는 대로 주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저녁에는 뭉티기랑 술 한잔 할 수 있고 점심 때는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경산 가면공원 근처거든요. 예전에 서성로라 불리우던 그쪽인데 여기에 보면 향촌동 문화거리도 있고 향촌동 향토 이제 문화관도 있고 곳곳에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여기랑 요즘 핫한 힙성로라 그러죠. 북성로랑 이어집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이제 가서 굉장히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게 하루 반나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물럭구이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7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옹디 지금 최근에 올라온 이제 블로그에 있는 예?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예. 흥미롭습니다. 네. 한우 연탄 아까 말씀하신 한우 연탄불 스테이크 예. 120g 한 접시에 17,000원인데 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레어, 미디움, 웰던. 스테이크입니까? 70년을 넘긴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메뉴판에 써 놓는 건 전 처음 봤어요. 대단하다. 야, 그리고 말씀하신 한우 뭉티기가 170g 한 접시가 3만 원, 맛보기가 15,000원. 네, 맛보기가 이제 150g 정도 굉장히 저렴한 나오는데 거예요. 이거랑 천엽이랑 같이 시켜 드시면 모자란 줄 몰라요. 한 2명. 맛보기가 150g이에요. 그러니까 맛보기가 반 나오는 거죠. 반 접시, 반 반인분인 접시. 거죠. 반인분. 한 접시, 한 접시. 야, 아이 좋다. 옛날 국수 그대로 2,000원이죠. 2,000원이에요. 네. 어떻게 그 가격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노포로서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한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테이블 회전율도 높고 그렇겠죠. 사람이 많이 가니까. 아니 유명한 집인가 봐요. 예. 이 대구 사시는 분들은 많이들 지금 올려주시고 계시고 켈리캉님도 이 너 땡땡 네, 맞습니다. 20대 때 가고 못 가봤네요. 뭉티기 매니아예요. 애 낳기 전에 직장이 중구청 근처라. 아, 그쵸.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갈 수 있죠. 가셨다고. 네. 오. 아, 좋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구 갈 때 한번 꼭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가다가 내려서 중간에. 그렇게까지? 부산 자주 가시는 분이 또 한번 네네. 대신 가주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세 번째 맛집 가볼게요. 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집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오신 우리 소장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시면 된다. 목동에 있는 중국집이고요, 리을집입니다. 근데 리을집. 여기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남가자 쪽에 생겼어요. 맞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마산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게. 네. 아 마산. 네, 그래서 이게 1945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70 몇 년, 78년? 그렇죠. 집인 거죠. 45년이면 우리 해방인데요. 그쵸, 저 광복.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야, 중국 산동에서 마산으로 넘어오신 그 이씨성 쓰시는 요리사 이분이 이제 1대인 거고요. 지금 3대째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동에 생긴 거는 조금 더 좀 힙한 느낌으로 2, 3년 됐어요. 네네네 해놨고 그래서 2층이 이제 일반 홀이고 3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연회실들이 쫙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 예. 가족 모임 같은 거 하기도 참 잘 해놨고 예. 자 일단 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일단 면이 진짜 훌륭해요. 그 약간 편안한 맛의 옛날 면.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농궁 튀듯이 막 통통 튀는 이런 면은 아니라 입안에서 이렇게 포슬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또 탄력을 잃지 않는 아, 맛있. 그런 면입니다, 이 집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곡면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흑미, 백미, 보리, 메밀, 미를 섞어서 만든대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 면 들어가는 짜장면도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런지는 않은데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구수하면서도 진한 맛. 구수한 맛. 옛날 맛. 들으면 네. 들을수록 노 작가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면 메뉴 중에도 좀 이 집만의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집이 내세우는 게 약간 그 중국말로는 가상채, 짜창차이, 그러니까 집에서 해먹는 약간 홈메이드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가 국수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이가 탕면, 이가 탕면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이제 해산물, 야채, 고기를 넣어서 이제 좀 얼큰하게 끓여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자기 식구들한테 해주던 그 탕면을 메뉴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의 또 볶음밥 중에 흑미 새우 볶음밥이라는 게 있는데, 아하. 요거 먹어볼 만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흥미롭네요. 옛날에 별로야. 웃어주지 마. 웃어주지 마. 양장피나 드세요. 자,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이 옛날에
찬밥이 나오면 오히려 즐거웠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이 흑미새우 볶음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볶음밥을 우리 쌀로 할 때는 사실 이게 광동 쌀처럼 이렇게 그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밥을 잘 식혀서 하는 게 그 노하우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안남미의 맛이 좀 살아있는 아 좋다 좋아. 그런 좋아. 느낌의 볶음밥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누구나 다 시켜 드시는 게 바로 이제 대파 꼬바로입니다. 대파 꼬바로. 맛있지. 그러니까 대파가 저 보세요 저렇게 푸짐하게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꼬바로의 그 녹진하고 약간 자극적인 맛에 굉장히 신선한 그 대파 맛이 또 어우러지면서 약간 단맛이 자연스러운 단맛이 또 폭발을 하고요. 저 대파는 나중에 이제 그 소스에 파 찍어서 계속 먹게 되거든요. 맞아. 파를 계속 리필을 해줘요 또. 맞아. 아, 네. 괜찮아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집 또 그 전가복. 전가복. 네네네. 전가복이 또 이 집의 어떤 그런 그 아이덴티티에 좀 어울리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전가복이라는 게 중국에서도 온 가족이 정말 이제 푸짐하게 모여 앉아가지고 푸짐하게 복을 받으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명절이나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잔치 이제 때. 전가복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6만 8천 원 정도 하긴 한데 그래도 한 4인 가족 정도 가셔가지고 정말 그렇지. 푸짐하게 오늘만큼은 진짜 기분 낸다 할 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안 그래도 그 가족 행사할 때 많이들 가시더라고. 맞아요. 네네네네. 호박만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좀 다른 데 없는 메뉴 중에 하나 이제 부용 완자라고 있어요. 이 부용 완자가 그러니까 해산물 완자에 이제 그 유산슬 같은 그런 이제 소스를 부어 놓은 건데 거기다가 하얀 머랭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머랭을.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머랭이 약간 그 크림 맛 같기도 하고 입에 딱 넣었을 때 뭔가 그 크림 파스타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시도해볼 만한 재밌는 맛 그런 거였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목동점이 또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1층에 직영으로 하는 만두집이 있어. 어허. 그래가지고 그 만두 정말 그 일반 만두가 아니라 중국식 만두. 그러니까 이 집이 3대째가 이어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 3대 그분이 완전 그 만두 귀신이에요. 정말 만두를 너무 맞아요.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1층에다가 만두집을 아예 해놓은 거야. 근데 중화 요리를 3대가 쭉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 3대째가 또 만두를 또 이렇게 특히 좋아하신다는 네네네. 거는 그것도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3대째가 원래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대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어받으면서 좀 그런 젊은 감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가미를 하고 있고 요즘 보면 하이볼이 어디 가든 인기잖아요. 네. 아, 예. 여기 가면 그 고량주 하이볼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볼로 말아놓은 고량주도 상당히 먹을만합니다. 네네. 그 새로 낸 만두 가게는 진짜 되게 요즘 친구들도 좋아할 법 굉장히 세련된 인테리어. 맞아요. 저 갔을 때 없었는데 1층에. 뭐 준비 중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네, 저 가서 먹어본 적 있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호박만두 네. 맛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때도 근데 주차가 불편했어. 다른 건물에 세워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큰 건물. 네, 근데 뭐 한 100m도 안 될 걸요? 근데 이제 하이볼 그러니까 드시려면 네. 차를 이제 놓고 그쵸. 가시면 네. 또 저는 사장님처럼 이렇게 아이고. 점심에 술 안 마셔요. 저도 점심 때 잘 안 먹습니다. 자 우리 네, 여튼 그런 노포집이 되겠고 언제 갈까요 우리? 가죠. 언제 갈까요? 네. 네. 여기 뭐 아무 때나 가도 되죠. 뭐. 그러니까. 어느 카드 정도 드려요? 가면 되지. 장난 아니구만. 역시 묻어나 이야. 역시. 장난 아니구나. 야, 이 눈썹 안 놀려야지.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공교롭게 저도 중국집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탁 PD가 소개해준 저 집이 서울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남가자동에서 바로 난 중식당이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소개할 집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근처인 거예요. 오. 지읒 중국집인데 여기 이제 노부부의 중국집이고 아버님이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79이세요. 근데 거의 57, 8년 전쯤에 그러니까 본인 나이, 당신 나이 22살, 23살쯤에 당시 매형이 운영하던 대구에 있는 어떤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걸 나중에 인수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포공항 근처 1978년인가요? 거기서 운영을 하시다가 또 뭐 뚝섬 부근에서 뭐 미아 부근에서 하시다가 지금 이제 명지대 앞으로 오셨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한 30여 년 돼 아주 오래된 중집이고 이 집 가게 되면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학교 앞이기도 하고 어머님 말씀이 여기는 이제 사실은 비싸게 팔아서는 장사가 되게 어려운 동네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가장 많이 드시는 메뉴 중에 하나 수제 군만두가 되겠습니다. 오. 수제 군만두 이게
굉장히 한 알당 크기가 작아요. 크지 않아요.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구조인데 맛있어 보인다. 구조인데 사실 군만두지만 튀김 맞는 거죠.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예, 예.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반드시 베어 드시거나 깨트려서 드셔야 돼요. 아 뒤는구나. 엄청 뜨거워요. 그렇죠. 엄청 뜨거워요. 미더덕 같은 거죠. 맞아요. 네. 그 피는 파사삭 깨지는 스타일이고 소는 이제 다진 만두소가 들어가 있는데 제 입에는 지나치게 짜지 않아서 상당히 좋았었고요. 깨지는 식감은 뭐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그런 느낌이었고. 군만두가 이상하게 좀 평가절하되다 보니까 네네. 요즘은 군만두 진짜 잘하는 집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 아 집은 이게 그냥 공짜로 주는 약간 그런 메뉴죠. 느낌으로. 공장 만두. 예. 맞아요. 근데 이 집은 아주 인기 상위를 항상 차지하는 메뉴고 아우. 그다음 지금 보시는 건 깐풍기가 아니라 깐풍육이에요. 늘 네. 말씀드리지만 닭이 아니라 육은 돼지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탕수육 같아. 맞아요. 그 새콤달콤한 이제 소스를 위에 잘게 다진 채소와 함께 이제 뿌려내는데 예. 이거는 저 소스 맛이 새콤달콤한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제가 이 집 굉장히 특이했던 메뉴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저도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 메뉴 우동인가? 이름은 유산슬이에요. 이게 유산슬이라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놀라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유산슬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뭐 팽이버섯이나 죽순채나 표고버섯 네. 이런 거를 전분 전분. 걸쭉하게 뿌려가지고 어, 어, 내는 요리잖아요. 일단 이게- 국물이 흥건해야지. 그렇죠. 흥건하고. 그런데 이거는 마르게 지금 볶아. 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굉장히 가늘게 실처럼 뽑아가지고 썰어가지고 넣고요. 그 다음에 아. 마치 톱니바퀴처럼 생긴 오징어를 넣고 그 위에 청경채, 뭐 모기버섯, 뭐 새우 이런 걸 들어가가지고 마르게 볶아내요. 이 집은. 네. 제가 여쭤봤어.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 했더니 아버님이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그냥 본인이 예전부터 하시던 방식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유산슬을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건 저도 정말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저는 저게 우동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돼지고기입니다. 아니라 돼지고기 돼지고기. 튀김이에요. 돼지고기 튀김이고 그래서 맛은 이게 굴소스 또는 간장이 아마 영향일 거예요. 아우, 짭짤해요, 짭짤해요. 그래서 술안주하기 굉장히 좋은 메뉴였고 네. 제가 이날 가장 맛있게 먹은 건 간짜장이었어요. 아까 그 탁PD님 얘기해준 그 집은 짜장이 그냥 구수한 계통이었잖아요. 이 집은 이제 물론 간짜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간짜장 스타일이었어. 뭐냐? 저는 원래 좀 순한 음식을 좋아하지만 간짜장만큼은 기름지고 진하고 깊이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집이 그랬어요. 아삭하고. 네. 양배추는 엄청 그 아삭아삭했고 그래서 기름기도 풍부하고 진한 풍미가 아주 돋보이는 면은 흰색으로 굉장히 그러니까는 면은 좀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좀 쫄깃쫄깃 탱탱한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어느 정도 탄력이 좀 남아있는 형태였고 마지막으로 채수로 마치 뽑은 것 같은 정확히 국물은 어떻게 뽑은지는 모르겠고 채수로 뽑은 것 같은 느낌의 짬뽕 국물이 아주 순순해가지고 후루룩 마시기 좋은 그런 짬뽕이었습니다. 아이고 게라키니요. 네네. 아 오늘 중국집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화요리집이 많이 나오네요. 중화요리집들이 보통 이제 노포가 많아요. 예전부터 그냥 그것만 해오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국 곳곳에 보면 웬만한 이름난 중화요리집들은 보면 역사가 뭐 50년대 개업, 60년대 개업집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화교의 역사랑 맞물려서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소개한 지금 이 집도 아버님 화교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오래됐지. 자 우리 소장님의 마지막 맛집 짧게. 짧게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저는 아까 다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예. 또? 공교롭게. 와. 왜 자꾸 부산이지? 벗어나지 부산에, 못하네. 예, 동구 고관로에 있는 미음집인데요. 예 미음집. 이름이 횟집입니다. 물론 당연히 회도 맛있게 팔고요. 네. 근데 이 집에 보통 사람들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어묵 백반, 어묵 백반이 있어요. 어묵 백반, 예. 그리고 회백반이 있습니다. 회백반. 예, 회백반, 어묵 백반 이게 보면 정말 옛날식이에요. 여기도 한 50년 된 집인데, 50년 넘은 집인데, 정말 옛날식 오뎅나베라 그러죠. 예, 어묵을 이제 짜작하게 그 아, 안에는 예, 예. 그 안에는 어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오뎅이에요. 뭐 예를 들면 힘줄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렇죠. 무도 들어가고 예, 다양한 유부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해조류 뭐 이렇게 딱 들어있는 동그란 접시 하나를 내주고 밥을 줍니다. 이거랑 이제 여기다가 겨자를 풀어가지고 살살살살 국물을 떠먹으면서 베어 물고 건더기를 너무 맛있지. 예, 밥을 먹는 그런 집인데 그래, 맛있어? 이 집에 또 하나의 그 메뉴가 있습니다. 회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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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회라는 말씀하신. 게 사실 우리 생선회라는 게 서울 분들한테는 요리로 먼저 다가온 거고 뭐 요리로 먼저 배웠지만 부산 같은 지역은 그냥 반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백반이 가능한 거예요. 회를 한 점 썰어서 밥이랑 같이 먹는 문화는 그렇지. 이 그 항구 도시 특히 이제 부산처럼 많은 이제 그런 그
해산물. 눈썹 무신해서 그래요. 오늘 유난히 아니 해산물이 모이고 부산 얘기하니까 목이 메어서 네네. 부산하시네요. 해산물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식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당연히 이런 뭐 회 같은 거를 요리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밥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백반을 파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 있어. 근데 이곳이 굉장히 대표적인 노포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물론 뭐 회 비빔밥도 있어요. 우리 아는 이제 회덮밥이라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곳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회백반과 회백반. 오뎅백반을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 백반 맛있겠다. 맛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회도 먹고 반찬이 백반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지. 아이고. 물론 일반 백반보다는 가격은 더 비싸긴 합니다. 15,000원 정도 받습니다. 15,000원, 19,000원 하는 집도 있고. 네. 아까 그 어묵 백반은 네네. 아까 한 얼마였죠? 만 원이요. 만 원. 네. 한번 이 부산 여행 갔을 때 찾아가 봐야겠다 싶은 그런 집이었어요. 반주하기도 좋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노포 맛집으로 함께 했는데 돌발 퀴즈 정답 1번 피맛골이었습니다. 선물 받을 당첨자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5934-2151-8101 쓰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선물로 묵은지 만두 그리고 손칼국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노중훈 작가 그리고 탁 루피 이짱구 자 탁재현 PD 이우석 소장 이렇게 세 분과 오늘도 감사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받습니다. 신청곡은 제목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4부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새싹분들이 뭐 궁금한 거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우리 정혜림님이 늘 정답을 달아주시네요. 야,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제작진이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1등 청취자야 진짜. 아이고. 8584 쓰시는 분? 웅디 두근두근 6개월 정도 쉬다가 오늘 면접을 봅니다. 힘을 주세요. 어떤 일로 쉬시다가 오늘 면접을 보실까요? 축하드려야 되는 거 맞죠? 자, 우리 8584 쓰시는 분 축하드리고 면접 너무 저기 막 힘을 막 받아서 어마어마한 어떤 운이 필요하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너무 힘주지 마시고 평소 생각 그대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요즘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좋은 소식 또 전해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정지숙님, 정지숙님은 이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신청하셨고요. 6082 쓰시는 분은 웅디 저는 제빵사인데 남들이 쉴 때 쉬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주말 또 대체 공휴일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빵을 구웠거든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듣고 싶습니다. 전해주셨어요. 틀어드려야죠. 방금 신청하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여름 안에서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어지웅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6년 만에 단독 콘서트 앞두고 있는 가수 토니 안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끝곡 0628 쓰시는 분 저는 인천공항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예요. 문자는 처음 보내는데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낮에 입국하는 비행기가 요즘 뜸해요. 출입국 하시는 모든 분들 택시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하시면서 하림의 출곡 신청하셨습니다. 염원이 담긴 곡이네요. 예, 0628 쓰시는 분 건강하시고요. 또 허지웅 쇼 듣는 청취자분들이 또 이 택시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박삼만, 진한석, 저는 허중이었습니다.